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하락을 또 반복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좀 급락 비슷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막판에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코스피 0.5%, 코스닥 0.87%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둘 다 매도를 좀 하면서 여전히 이제 증시에는 어떤 방향 없이 횡보를 좀 하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좀 약세를 띠는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241선 밑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이 거래 대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떨어지네요. 네. 이제 거래량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연중 최저치를 찍을 정도의 그런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증시에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요. 그래서 다우라든지 나스닥은 이미 이렇게 V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졌더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하락세가 이미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그런 증시는 좀 후발주자로 따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3,000포인트 아슬아슬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좀 주의 있게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틀 연속 이렇게 양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샀다가 팔았다 하지만 결국엔 금융 투자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종목 이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몇몇 종목 제외를 하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시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시가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중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꺾일 때쯤에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확실히 이제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은 또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도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도 코스닥 또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일정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얘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위로 들어주면서 좀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코스닥에서 또 이틀 연속 매도나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침체기로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 니케이 상에 전부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었네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3원 정도 내리면서 일봉으로는 그래도 하락세를 조금 멈추고 이 1170원 정도에서 또 이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도 21선이 좀 꺾이면서 환율의 이 급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가격대를 보았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데서 이제 좀 자리를 잡다가 또 한번 추가적인 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 10년물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주식 국채 금리 이제 1.54% 그래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열심히 이제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까지 채 찍지 못하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압박이 완화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덕분에 또 미국 선물이라든지 유럽 선물이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내일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인데 또 어떻게 움직일지 금요일마다 이제 좀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에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네, 마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500원 하락해서 24,2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5.8% 하락하면서 네, 장 후반부터 좀 갑자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조정폭이 크게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가격은 24,100원으로 네,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갑자기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하락한 경향도 있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뭐 좋지 않은 뉴스도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네, 오늘도 26,000원대 아니면 25,000 후반원대 네, 후반대 정도 그렇게 정도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쭉 밀리면서 마무리 좀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1선과 아직도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은 뭐 크게 문제가 되어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쭉 하락할 것이다라는 음봉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도 뭐 크게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죽어가다가 조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이렇게 나온 것은 어, 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좋지 않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21선 추세를 살렸고요. 이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이 우문구름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거래량이 죽어가다가 조금 증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때는 원자력 테마가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원자력 테마 전체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뭐 하루하루 주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네, 다음 박스권 레벨이죠. 지금은 이 아래에 있던 그 위치를 이제 완전히 벗어났고요. 다음 레벨은 23,200원 정도죠. 23,200원 정도를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요 정도 네, 요 정도 꼬리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2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좀 여유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23,000원대고요. 상단은 27,000 초반 정도, 26,000 후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더 시간을 혹은 이제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가격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동일한 가격대는 이제 2016년, 뭐 2015년 뭐 요럴 때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동일하지만 이미 이제 요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요때 가격은 지금 현재 주가로 따진다면 사실 더 훨씬 더 높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매물 소화는 이 정도, 네, 10,000원 중반 정도에서 꽤나 이제 소화가 되었지 않을까. 웬만한 이제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이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좀 이제 익절을 하거나 네, 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흔히 말해서 질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상승 추세를 시작한 지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었고요. 신규로 유입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굳이 이제 소화 물량을 겪어야 된다면 이 정도 구간이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100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7,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순간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3만원대로 바로 이제 직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뭐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이제 1,000만 주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내일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실적 발표일인데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두산중공업의 개별 영업이익이 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적자에서 완벽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둘 다 흑자 전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3분기도 두산중공업 개별 영업이익이 뭐 흑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하나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2분기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좀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분기에도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그다음에 두산 밥캣이죠. 네, 확실히 이제 톡톡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 두산 밥캣의 실적이 또 연결 영업이익으로 잡히면서 이번에도 뭐 무난하게 2, 3천억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기다려 보고요. 뭐 실적이 크게 지금 당장의 실적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지금은 흑자 전환하고 이제는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다. 흑자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부채 개선이 확실히 진행되고 영업이익이 확실히 계속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의 그 신사업에 대해서 신규 투자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계속 건전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수치에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만 좀 안 나오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산중공업 내일 이제 실적을 앞두고 조금 하락을 했고요. 우상향은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21만 주, 외국인이 22만 주, 뭐 이렇게 추정 물량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관 물량 중에 대부분을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좀 해줬고요. 보험은 좀 매도를 했고, 투신 조금 매수했고요. 연기금도 뭐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14,000주 정도요. 자, 그래서 그동안 뭐 크게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한 세력은 뭐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는 뭐 크게 많이 매도한 세력이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뭐 5.8% 정도 하락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매도를 좀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좀 했는데 특히 오늘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매수 세력이 이 주가를 받쳐줘야지 이 주가가 하락 이 뭐라고 하죠? 하락에 대한 그런 힘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지 주가가 유지가 좀 되고요. 혹은 이 힘이 더 셌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기관이 주가 되는 세력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주가 되는 세력이 금융투자가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이 대금이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족족 때리는 대로 그냥 떨어진 것 같고요. 사실 뭐 주식을 모아가는 입장, 세력 입장에서는 매집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괜찮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가를 이제 매집하면서 올라가던 참에 또 이제 누군가가 주가를 떨어뜨려 주니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내려올 때 특히나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수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이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23,200원에서 23,000 뭐 중후반 정도 그 정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는지 네,
그것에 주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을 때 꾸준히 이제 모아 가시는 것이 앞으로의 그 장기 투자에도 좋은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눌림목 때마다 매수를 이어가고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해지게 됩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이 주식 시장을 끌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의 이런 주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끌고 나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분석하고 지켜보았던 그 가치대로 움직이는 그날까지 계속 천천히 모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투자법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건강상으로나 좀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재미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뭐 차트 요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의 국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752만 주로 잔고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매도 거래가 조금은 활발한 것 같아요. 늘어날 때도 좀 많이 늘어났다. 상환될 때도 좀 많이 상환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의 이 국매도에 대해서 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적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5% 이상 유지가 되는 모습.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뭐 최근 들어서는 뭔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분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패턴 없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씩 고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좀 잔고를 이제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이제 대차잔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 같은 경우는 오늘 체결이도 130만 주 진행이 되면서 3천만 주 이상으로 또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 대차잔고도 같이 함께 공매도 잔고와 함께 좀 증가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조금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두산중공업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체결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계속 치게 된다면 조금은 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요. 지금 뭐 단기간에 이 공매도라든지 대차잔고의 움직임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정 물량 대비 외국인 당일 물량은 조금 더 매도했고요. 30만 주 추가로 매도했고요. 52만 주 매도되면서 9.1% 정도 보유율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짓이 참 좀 그렇네요. 300만 주 정도 매수를 와장창 했다가 또 그때 이제 공매도 상환을 대량으로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연일 또 공매도를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헤지펀드와 같은 그런 공매도 세력들의 장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특히 좀 공매도 세력이 좋아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 이제 뉴스가 뭐 크게 많이 도배는 안 되었는데요. 한국전력과 이제 두산중공업이 수주했던 그 괌 복합 화력 발전소가 이제 백지화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상원 의원이 이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괌 쪽에서도 이제 화력 발전소 해가지고 한 수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로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쯤에 이제 공시가 났던 그런 수주였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 기후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석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민감하게 좀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괌 쪽에서 이 석탄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진작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뤄지면서 이렇게 또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은 뭐 전면 재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의원이 상원 의원이 네 장관실이라든지 중지기관에 이 복합 발전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뭐 사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발전 사업이 네 미국 환경보호청이죠. EPA로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그죠. 대기오염 물질 조합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인데 EPA에서 정한 배출 총량을 이제 초과를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또 이제 다른 곳에 어, 그 구축하는 대체 사업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 꼬여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두산중공업의 뭐 아킬레스 건일 만큼 그렇게 지금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복합 화력 발전소 자체가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화력 발전소가 떨어지는 대신에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 이 반등 형성은 화력발전소 뭐 이런 기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흑자 전환한 것도 있었지만 이 원자력이 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력발전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SMR에 대한 소식인데요. SMR이 이제 2030년 상용화로 세계 발전 시장 주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보호가 시급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8년 뒤에 이제 상용화될 발전 시장을 대비를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제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에서 이제 SMR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 뭐 일본, 중국 등은 자국 내 SMR을 대량으로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요르단, 남아공 등 다양한 국가들도 SMR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SMR 관련 시장은 여기서 2035년까지 650에서 850기의 SMR이 건설되면서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력발전소 저거 몇 개 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이 원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 겁니다. 이 특히 SMR 우리나라에 지금 SMR 관련돼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장주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SMR R&D라든지 그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뭐 SMR에 대해서 투자를 원체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이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침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좀 잘 진행을 한다면 핵심적인 그 분야로 좀 입지가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이제 이 SMR이 이제 800개잖아요, 거의. 그죠? 그걸 이제 짓게 되는데 그 많은 SMR에 대해서 부품을 생산을 하려면 이제 빠르고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술이 도입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혁신적 제작 공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작 기간을 기존보다 이제 50에서 90% 단축할 수 있는 용접 방법과 그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느끼는 대목은 이 3D 프린팅 기술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3D 프린팅이 뭐 전투기에도 사용이 되고 뭐 지금 다른 부품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 하는데요. 원전 기자재에도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진짜 그 작심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저런 이 소식은 잠깐의 그런 하락일 뿐이고요.
앞으로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두산중공업 꾸준히 지켜볼 거고요. 이번 하락을 또 어떻게 어디까지 하락을 시킬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해봤자 이제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특히 이제 성장주, 그다음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시면서 천천히 네,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